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네. 근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인사가 이제 좀 익숙해졌죠? 네, 오늘 8회입니다. 이제 드디어 8회. 위대한 무궁화, 위대한 인재. 무궁화의 5대 핵심 가치.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5대 핵심 가치와 근본 가치 사랑. 예. 성웅 이순신 장군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예. 이런 5대 핵심 가치를 성웅 이순신 장군은 삶 속에서 삶이 이런 무궁화의 5대 핵심 가치, 근본 가치 사랑 이것을 성웅 이순신 장군께서 삶에서 실천하셨다. 제가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궁화의 5대 핵심 가치와 성웅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때 다 보셨습니까? 혹시 이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예. 네, 정말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23전, 23승 무패 그 불멸의 신화가 다가온다. 불멸의 이순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무슨 영화가 있었죠? 최민식 씨 나왔던 명량. 예, 명량이 몇만 명이 봤다 그랬죠? 1200? 제가 듣기로 1700까지 1300만인가 뭐 아주 엄청나게 본 거죠. 예. 자, 이 시대가 지금 한국의 모든 그 국민들이 그러한 리더를 또 관심을 찾고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성웅 이순신. 예, 다시 한번 무궁화의 위대한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본 가치는 사랑이다. 예,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예, 이런 근본 가치는 사랑이다. 그리고 5대 핵심 가치 첫 번째 사명, 두 번째 성실, 혁신, 네 번째 협력, 다섯 번째 이 행복. 이것을 이제 이순신 장군이 삶 속에서 실현시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궁화 경영 시스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본 가치는 사랑이다. 경영은 사람에 관한 것이고 리더십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거를 이순신 장군이 실천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명, 성실, 혁신, 협력, 행복. 예. 위대한 유산을 남긴 이순신 장군. 죽을 때 목숨과도 예, 사명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삶 속에서 실행해 하셨던 이순신 장군. 그리고 끊임없는 성과를 내고 끊임없이 정말 예, 시간, 초놈이라도 아껴서 쓰셨던 예, 성실함. 전쟁을 치르면서 둔존을 설치해가지고 민간과 군이 협력해가지고 농산물을 생산해서 선조에게도 예, 쌀을 보내주죠. 예, 이거 보통 성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혁신, 협력, 행복을 이순신 장군이 삶 속에서 실현한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그 이순신 장군께서 이러한 것을 예, 이러한 무궁화의 5대 핵심 가치를 스스로 솔선수범하면서 부하 장수들도 함께 솔선수범하면서 나갔던 거죠. 그래서 전체 구성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함께 공유하고 협력했기 때문에 23전 23승이라는 신화를 만들어낸 것이고 그리고 사명을 완수했죠. 적을 완전히 섬멸시켜버린 거죠. 예. 그때 이순신 장군은 이제 목숨을 잃으셨지만 자, 먼저 이순신 장군이 그러면 근본가치 사랑을 어떻게 실현시켰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무엇이냐면 이제 조산보 만호 시절입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조산보 만호가 되어서 녹둔도에서 여진족의 침입으로 이제 부하를 잃게 되는데 부하를 잃게 된 원인이 사실 이 이일 요 장군, 예, 이일 장군이 이순신 장군이 이제 녹둔도에 병사들이 너무 부족하다,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 여진족의 침입이 잦기 때문에 요청을 했지만 이일 장군이 이제 듣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여진족의 침략을 받게 돼요. 그때 이제 부하 장수들을 잃고, 예. 부하 장수들을 잃고 막 또 이제 그 침략을 받았으니까 다 이제 막 불도 타고 막 그랬겠죠. 근데 이순신 장군이 쫓아가가지고 예. 화살을 맞는데 화살 맞고도 부하 장수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또 많이 또 다시 되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북병사 이일이
자칫하면 이 모든 책임을 내가 떠안을까봐 이순신 장군을 죽이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을 이제 죽이지 못하고 이제 백의종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금 이제 이순신 장군의 도움으로 또 이순신 장군의 이 지략과 이 전술을 가지고 여진족을 소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이 부하를 잃었을 때, 이순신 장군의 심정이 눈물로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또 이순신은 난중일기 글을 이제 기록 정신이 대단하신 분이죠. 이들을 모두 내가 죽였다. 예.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내가 다 죽였다. 그러나 나는 구차한 목숨을 당분간은 더 이으려 한다. 부하들의 죽음이 헛되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면 뭐냐면 이제 여기 이제 이순신 장군의 부하들이죠. 기업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구성원들이죠. 구성원들인데 다 보면은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 전쟁인데도. 네. 그거는 뭐냐면 바로 그 리더의 그런 사랑이 전이가 되었을 때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이제 생기를 갖고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사람은 이제 존중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들의 어떤 사랑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부하들을 정말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라는 거죠. 보면 다들 즐거워하고 있어요. 보면 표정이 밝습니다. 예. 이순신 장군이 처음으로 이제 이들과 함께하면서 처음에는 이 정운 이런 분들 이 정운 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순신 장군을 처음부터 잘 따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순신 장군이 하나하나 이 부하 장수의 마음을 사게 된 거죠. 그거는 진실함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랑하는 마음, 예. 그 책임감이 강한 이순신 장군을 믿고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순신 장군은 이 부하 장수들을 정말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 아꼈다.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근본 가치인 사랑을 이제 삶 속에서 이 임진왜란을 맞이하면서도 그래서 전시에서도 사랑을 실천하셨던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다, 동사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순신 장군이 5대 핵심 가치 중에 첫 번째 핵심 가치 사명을 어떻게 실현했느냐.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많은 꽃들이 만발하는 시기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 잡고 자신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자신의 임무를 완수해내는 군자를 닮은 무궁화, 이런 무궁화 정신을 이순신 장군은 필생즉사 이 정신으로 이것은 이제 선정관이 전쟁을 하지 말아라. 마지막 해전이 뭐죠? 노량해전을 전쟁하지 말아라. 보내줘라. 이런 얘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적을 섬멸하지 않으면 또다시 들어온다는 거죠. 또다시 쳐돌 거라는 저놈들은.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반드시 적을 완전히 섬멸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이놈은 이제 와키자카 야스하루라는 일본의 장수죠. 이순신 장군에게 패하고 이제 할복을 하려는 장면이에요. 이는 사명이 없는 거니까 사명이. 그냥 패했다는 거에서 자존심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을 2번을 하죠. 얘는 졌다라는 걸로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여기 조선에 와서 이렇게 치욕을 겪느냐. 이제 할복을 하려고 하죠. 부하 장수가 말려서 이제 할복을 안 합니다만 드라마에서 보면 이제 가서 풍신수길에게 뺨때기를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적을 섬멸하는데 완전히 섬멸해서 다시는 이 조선의 태평성대, 조선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사명을 완수해내는 그 장면입니다. 이순신은 이 사명을 다하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 이 사명을 자기 생명처럼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신 분이다. 공유가 되십니까? 공감하시나요? 네. 그 다음 2번째 핵심까지 성실인데요. 이 무궁화의 성실함은 6시간 주기로 변화를 하면서
정말 시간 관리를 무궁화가 잘하는 겁니다. 이제 물론 무궁화가 무슨 시간 관리냐 이런 분도 있겠지만 그 생태의 주기를 보게 되면 이제 피터 드러커의 제로 그래프트라는 이런 시간 관리와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궁화가 아침마다 늘 새롭게 피고 저녁이 되면 다시 지는, 그래서 성실과 새롭게 피는 혁신의 상징 이 무궁화. 이러한 무궁화 정신을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실현했느냐? 이 선조입니다. 선조. 이순신 장군은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선조. 왜 전쟁에 안 나가느냐? 전쟁에 안 나갔다라는 이유로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 안 나갔을 때는 그만한 환경과 모든 요소를 고려했을 때 전쟁을 하면 안 된다. 해전을 치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건데, 요시라의 관계가 있었죠. 요시라. 이게 한국 놈입니다. 이놈이. 요시라는 놈이. 일본으로 간 역적이죠. 이놈 나쁜 놈이죠. 변절자. 그 요시라의 관계로. 예, 선조와 이제 이순신 장군을 이간을 해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 이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고문을 당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고문을 당하셔요. 예.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은 고문을 당해서 이제 몸이 다 망가진 거죠. 이제 이게 추스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때 이 원규는 7천량 해전으로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되나요? 12척의 배는 그 밑에 있던 장수 하나가 도망간 거죠. 12척의 배를, 자기가 이제 관리하던 배를 가지고 도망간 거고요. 그 모든 배를 다 잃어버립니다. 작살 나는 거죠. 부하도 잃고 자기 목숨도 잃은 거죠. 예,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이 미신불사 상류시비, 신이 아직 죽지 아니하였으며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신이 살아있는 한 적들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요러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선조가 하여튼 이렇게 그 권율과 합병하라는 얘기죠. 그걸로 싸울 수 없으니까, 그걸로는 싸울 수 없으니까 12척의 배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육군하고 합쳐라. 근데 이순신 장군은 미신불사 상류시비하면서 자기 뜻을 펼치는 거죠. 이길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건 사명을 다한 성실함이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300여 척의 배를 맞이해서 이렇게 작살낸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예. 여기서 더 이상 이 이순신의 성실함은 정말 최고의 성실함이다. 그러고 나서 이 장면은 또 뭐냐? 이 풍진수길이가 이제 너무 치욕스럽죠. 도대체 12척의 배를 갖고 있는 조선 수군을 300여 척의 배가 깨지고 왔느냐. 그러면서 아까 봤던 왁기작가 야스와로의 뺨때기를 후려치면 너는 군인도 아니다. 뺨때기를 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풍수길이 명을 내려서 아산의 집 이순신 장군의 본가를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때 이제 아들 면이가 죽습니다. 왁기작가 야스와로의 칼을 맞고 죽습니다. 끝까지 또 아버지 닮아서 그냥 항전을 하죠. 그 본가가 초토화 되는 거죠. 아들을 잃은 슬픔. 그리고 노량해전에서도 몸소 앞장서서 대장군이 앞장서는 거예요. 항시 북을 쳐가면서 막 적을 완전히 섬멸해야 된다는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성실함이 담겨있는 장면입니다. 예, 이러고 나서 총이 이제 날라오면서 이제 전사하시죠. 예, 어떻게 성실하신 이순신 장군의 성실함이 느껴지십니까? 예, 공감하시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의 이제 혁신입니다. 혁신을 위한 5가지 방법. 첫 번째, 성공하지 않은 모든 것을 폐기하라. 모든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하라. 모든 성공을 추구하여 새로운 전개를 도모하라. 체계적으로 혁신을 실행하라. 사고방식을 근본부터 바꾸어라. 자, 이순신 장군이 누구인가요? 나대용. 예? 나대용은
이순신 장군 부하 장수 중에 또 이순신이 또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밑에 부하였는데 이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맨날 구박을 받았어요. 예? 자기 상사에게. 근데 이순신 장군이 이 나대용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 하였느냐? 귀선이라 하였느냐? 예? 귀선이요? 거북선.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말해보거라. 그러면서 이제 나대용이 막 얘기하는 거를 들으면서 반드시 그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너에게 그 책임을 너 모든 걸 지원을 할 테니 너는 거북선을 만들어라 하면서 거북선이 처음에 이제 물에 이제 뜰 것처럼 하다가 침몰하고 이런 실패를 맛보죠. 그러면서 나대용은 진짜 괴로워서 이제 포기하려고 할 때 이순신 장군이 가서 혼을 내죠.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사냐?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그런 책임을 갖고 다시 해라 해서 성공해서 이 귀선으로 적을 그냥 완전 초토화시키죠. 이 귀선, 거북선입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것을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혁신의 정신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이죠. 여기에 뛰어오르는 놈들은 발바닥에 그냥 못이 다 박혀서 다 죽는 거고요. 여기서 유황을 뿜어내면서 이 무시무시한 이 거북 귀선이 뚫고 들어가면서 사방의 그냥 뚫고 들어가면서 그냥 다 초토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이순신 장군과 이순신 장군이 혼자 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게 뭐냐면 밑에 부하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부하가 뭔가를 생각할 때 그거를 딱 보고 밀어주는 정신. 그러니까 구성원들도 혁신의 마인드와 혁신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지만 경영자도 이걸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나대용의 이 창의적인 이 정신을 밀어주지 않았더라면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요 대목은 이제 명량이에요, 명량. 명량에서 박살은 어떻게 되냐? 밑에 밧줄을 겁니다. 물살을 이용해서 그 울돌목에 물살을 역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300여척이 이렇게 왔을 때 밧줄을 그 밑에 그 철이죠, 철. 쇠사슬을 걸어서 끌어올려서 그 50척만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는 막아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전면에서 포를 쏘고 해서 고군분투해서 적을 이제 깨부시고 할 때 또 다시 그 이시진이 되면서 물살이 바뀔 때 다시 밧줄을 내려면서 역으로 이제 이게 물살이 바뀌니까 뒤로 물러가게 하면서 백기에 부딪혀서 충돌하는 거예요. 이런 혁신의 이것도 혁신이죠. 와키자카 야스와루가 여기서 작살나는데 완전히 이 300여 척의 백이 이제 뭐 그냥 작살난 건데 그러한 생각 그렇게 밑에다가 그 쇠사슬을 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 물살을 그렇게 역이용해서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쇠사슬을 걸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거죠. 이러한 혁신의 정신을 갖고 그 마을 백성들과 힘을 합해서 적을 섬멸한 겁니다. 혁신의 정신. 근데 이순신 장군의 혁신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이렇게. 다음은 이제 협력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무궁화의 협력 정신이 선진 대한민국을 만든다.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의 협력 정신입니다. 부하들과 이제 회의를 하는데 부하들과 소통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부하들의 어떤 말들을 무시하는 법이 없습니다. 잘 듣고 경청을 하고 좋은 것은 받아들여서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의 것도 부하들에게 제대로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기업의 그 상사들 보게 되면 뭐 쭉 이야기하고 툭툭 말을 뱉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잃어버리고 있어. 근데 부하들은 받아들일 때 상사의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다만 받아들이는데 상사들은 그냥 한번 툭툭 던져보는 이야기도 있다라는 거죠.
이순신 장군은 굉장히 부하들에게 어떤 부하들과 소통을 잘 하셨다. 자신의 또 그 주장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예, 하다못해 저 말단, 예? 저 밑에 사병들하고도, 예, 병사들하고도 이렇게 친근하게, 예, 관심을 갖고, 예, 다가가서 물어보고, 네가 만들었느냐? 잘 만들었다. 이러면서 이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어떤 리더의 모습입니다. 협력이라는 것은 이러한 그 삶에서 이러한 어떤 그 배어 있는, 예, 이 정신이 이제 녹여져 있어야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예, 밑에 병사들한테까지도. 그래서 이런 사랑이 전이 됐을 때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것이고, 멋있습니다. 이러한 장수들이 이순신 장군과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죠. 무궁화의 통꽃처럼, 무궁화가 5개 꽃을 받고 있지만 하나의 통꽃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은 이 부하 장수들과 철저하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량에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야,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이 정신으로 왜군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대승을 거두는 거죠. 12척의 배로 300여 척의 배를 물리치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함께 한 거죠. 이 명량 대첩은 모든 부하 장수와 백성들까지 총동원된 겁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동원돼서 이 장면 보셨죠? 네.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협력으로.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진린도독입니다. 명예 진린도독인데, 이 진린도독이 이제 일본 놈들에게 그 뇌물을 받죠. 우리를 도망가게 좀 놔줘라. 너 이순신하고 협력하지 말고 우리를 좀 도망가게 좀 놔줘라. 전쟁에 참여하지 말아라. 니들 가만히 있어라. 이런 뇌물을 받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판옥선을 선물하면서 진린도독이 박으면서 좋아하죠. 그러면서 나에게 이 판옥선을 주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이순신 장군이 목숨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숨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진린도독을 감동시켜서 전쟁에 같이 협력해서 외적을 완전히 섬멸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예. 외교 이 소통도 굉장히 진심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함이, 예.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그 책임감과 그 신념을 진린도독에게도 전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진린도독이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했을 때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 번 구해주거든요. 자기 목숨도 여러 번 구해줬고, 저만한 장수가 또 있느냐, 세계 천하에 저런 장수가 있을까, 굉장히 존경했다는 거죠. 진린도독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 행복이라는 것은 이 4가지 핵심 가치를 실현했을 때 오는 행복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나눔과 공헌, 예, 자아실현, 이랬을 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했을 때 행복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행복을 추구했느냐? 아까 보셨지만 이렇게 부하 장수들, 병사들까지도 함께 소통하면서 사랑하니까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뭔가 만들어지고 함께 협력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이러한 것을 이순신 장군은 평소에 행복으로 느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이제 생명을 다 내놓은 거죠. 생명을 내놓고 앞장서서, 예? 저 외적을 섬멸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한 겁니다. 이것도 이순신 장군에게는 이제 행복인 거죠. 사명을 완수한 행복. 이것이 그 당시의 자아실현이었고, 백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또 임금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은 거죠. 무궁화가 바로 뿌리부터 꽃잎까지 약재로 식용으로 다 먹고, 또 약의 효능이 본초강목과 동의보감에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무궁화는 다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는 꽃이죠. 무독 유효한 꽃입니다. 무독 유효. 독이 없고 효과만 있는 거죠. 이순신 장군도 바로 무궁화의 정신, 이 나눔과 공헌의 이 행복의 정신을 이렇게 삶 속에서 실현시킨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네. 네, 이제 제8회
무궁화의 5대 핵심 가치를 실현한 성우 이순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면서 같이 또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